자, 오늘 이제 1월 7일입니다. 저희가 어제 방송에서는 이제 김하성 선수와 관련된 얘기를 한번 나눠봤었는데요. 네. 이 사실 저희가 김하성 선수 컨텐츠를 올리고 나서 이제 댓글을 또 쭉 보니까 어쨌든 뭐 올 시즌 2022 시즌 조금 더 나아질 거라는 현지 예상에도 불구하고 아 그래도 이 정도 성적은 너무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확실히 좀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 김하성 선수의 선배 이 강정호 선수는 사실 지금은 현역에서 은퇴를 했지만 워낙에 임팩트 있는 활약을 펼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김하성 선수가 진출했을 때도 기대가 컸던 것 같은데 그런 김에 강정호 선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뭐 김하성 선수는 아직까지 뭐 만 26살이고 강정호 선수는 메이저리그 진출했을 때 28살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선수 좀 나이 차가 있고 또 전성기냐 아니면 또 이제 성장세 이제 전성기에 접어드는 나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김하성 선수도 뭐 강정호 선수만큼 하지 못하라는 법은 사실은 없긴 하죠. 맞습니다. 그리고 KBO 리그 스탯만 보더라도 그걸 알 수 있는데요. 김하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KBO 리그 통산 7시즌을 뛰면서 이 거의 1000안타 가까이 기록하면서 133홈런, 134도루, 타율도 2할 9푼 4리나 됐었고 OPS도 0.866, 이 WRC 플러스로 보더라도 121.5, 그러니까 유격수로서는 정말 준수한 타격 성적을 기록을 했었잖아요. 그래요. 이게 강정호 선수랑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근데 뭐 강정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고 타자 시절에도 또 많이 뛰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조정 스탯 WRC 플러스로 봤을 때 139.2, 뭐 확실히 김하성 선수보다는 한 단계 위에 이 타격 성적을 보여줬었던 선수기는 하지만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정호 선수는 나이도 어쨌든 전성기에 딱 접어들었을 때 메이저리그에 진출을 했고 그렇죠. 진출 직전 시즌 이 2014 시즌에 40홈런 치면서 최고의 성적,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이제 메이저리그를 진출했다는 점에서는 좀 차이가 있기는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포스팅비 500만 2,015달러에 피츠버그로 이제 진출을 하게 됐고 연봉도 4년 1,100만 달러 보장 계약으로 내셔널리그 중부지구에 이제 입성을 하게 된 강정호 선수였죠. 네, 뭐 김하성 선수가 결국에는 이 연봉의 거의 두 배 넘게 받았죠. 훨씬 많이 받았네요. 네. 더 늦게 받았지만 사실 강정호 선수는 이때 당시에 KBO 리그 출신으로서 야수 출신으로선 최초로 메이저리그에 직행한 사례이기 때문에 이 정도 계약 규모도 사실 예상하기가 쉽지 않았었고 그렇습니다. 엄청난 돈이라고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KBO 리그에서 메이저리그로 직행한 첫 번째 사례 류현진 선수가 일단 성공 그렇죠. 사례로 이제 자리를 잡았고 이제 야수로서는 강정호 선수가 이제 두 번째 KBO에서 메이저리그로 직행한 이 두 번째 선수가 됐었는데 사실 이 시범 경기 초반에 강정호 선수를 향한 이 시선이 좀 곱지만은 않았습니다. 피츠버그를 선택한 것도 아니 내야수 중에 뭐 조시 해리슨도 있고 뭐 조디 머서도 있고 이미 유격수랑 삼루수 탄탄한데 왜 피츠버그 골라갔을까 이런 얘기를 하셨던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강정호 선수의 이때 당시에 좀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게 역시 레그킥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레그킥을 하다 보니까 메이저리그의 빠른 공에 적응을 못하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시범 경기에서 실제로 타율도 1할때에 그쳤었고 네. 메이저리그 올라와서도 한동안 좀 적응에 애를 먹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초반에도 사실 이제 조디 머서 선수에게 밀려가지고 백업으로 출전을 했었었는데 머서가 뭐 부상도 있었고 또 이제 그렇죠. 백업으로 이 대타로 이렇게 출전할 때마다 강정호 선수가 타격에서 뭔가를 좀 보여주긴 했었어요. 이제 레그킥을 살짝 좀 줄이면서 메이저리그 투수들의 공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클린트 허들 감독 같은 경우에도 기회를 굉장히 좀 많이 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저 이때 생각나는 게 레그킥을 아예 안 했었죠. 레그킥을 이 2015 시즌 초반에는 거의 아예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든 패스볼에 대응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이후에 적응한 다음에는 레그킥을 다시 하면서 이제 KBO 리그 시절에 보여줬던 장타력까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강정호 선수가 왜 많은 분들의 뇌리 속에 아직까지 많이 기억이 되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확실히 이 결정적인 순간, 이 임팩트가 있었던 선수였던 것 같아요. 특히 맞습니다. 마무리 선수를 상대로도 정말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뭐 또 로젠탈이라든지 당시엔 이제 신시내티에서 뛰고 있었던 체프먼이라든지 뭐 홀랜드 이런 선수들을 상대로도 강정호 선수가 홈런포를 뻥뻥 때려내는 모습 이게 진짜 임팩트가 좀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이렇게 임팩트가 있었던 이유는 역시 빠른 공에 굉장히 강했기 때문인데요. 94마일 이상 패스볼, 그러니까
150km가 넘는 공에 대해서 타율이 4할 1푼이나 됐었습니다. 이게 메이저리그 전체 1위의 기록이었어요. 그래 2015년에 결국에 이 강정호 선수가 리그에 적응하는데 뭐 수월했었던 이유는 역시 패스트볼을 잘 때려냈기 때문이다. 다른 이제 그렇죠. 변형 패스트볼이라든지 아니면 뭐 커브 슬라이더 이런 구종에는 강정호 선수가 약한 모습이었지만 패스트볼 하나만 두드리니까 뭐 메이저리그에서도 성적은 따라오더라 라는 걸 이제 강정호 선수가 이 당시에 보여줬었죠. 이때 진짜 임팩트가 엄청났었던 게 빠른 공에 강하다 보니까 마무리한테 강하죠. 그 마무리한테 강하니까 거의 끝내기 홈런, 끝내기 안타, 동점타 이런 임팩트 있는 활약을 굉장히 많이 펼쳤었던 강정호 선수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3루수 기준으로도 이 리그 평균의 수비를 또 보여줬기 때문에 맞아요. 공수 양면에서 좀 좋은 모습이었다. 메이저리그에서 충분히 주전으로 활약할 수 있는 선수다. 뭐 리그 뭐 잘하면 올스타급. 왜냐면 이때 당시 2015년에 이 신인왕 투표 3위를 또 차지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강정호 선수가 굉장히 첫 시즌부터 연착륙에 성공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근데 이제 시즌입니다. 9월 중순에 좀 아쉬운 일이 있었죠. 이 크리스 코글란이 슬라이딩을 할 때 이제 유격수 수비하던 강정호 선수가 이 정강이 쪽에 부딪히면서 결국에 골절 부상을 입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재활에 한 6개월 정도가 걸린다, 뭐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린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이때 이 포스트 시즌 진출이 거의 유력한 피츠버그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강정호 선수의 포스트 시즌 활약을 보지 못해서 아쉬워하셨던 게 또 기억이 납니다. 와일드카드로서 이제 컵스와 맞붙는 그런 일정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경기장 이제 PNC 파크에 강정호 선수가 이제 휠체어를 타고 나와가지고 이제 팬분 앞에서 이렇게 이 인사를 하는 모습이 굉장히 생각나죠. 좀 의미가 있었었는데 참 아쉬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다시 맞습니다. 돌아봤을 때는. 어쨌든 2015 시즌 성적을 되돌아보면은 홈런도 15개를 기록했고요. 58타점의 타율도 2할 8푼 7리, OPS는 0.816. 이 OPS 조정 OPS로 봤을 때는 123에 WAR이 무려 3.7승이었습니다. 보통 메이저리그에서 WAR 4승 정도 되면 올스타 레벨의 선수라고 하잖아요. 네. 거기에 근접한 활약을 이 데뷔 시즌에 보여줬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출 첫 해부터 이렇게 활약을 했기 때문에 팬분들도 강정호 선수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현지 팬분들 같은 경우에도 뭐 맞아요. 킹캉이라는 별명도 있었고 코리안 지저스라고 이제 강정호 선수를 일컫는 팬들도 많았으니까 이때 당시에는 정말 강정호 선수의 인기가 굉장했었다 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엔 부상 때문에 이제 수술을 받고 재활을 했던 강정호 선수가 2016년 5월쯤에 돌아왔는데 돌아왔을 때 멀티 홈런 때려낸 거 많은 복귀 분들이 전에서. 예, 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투런포, 솔로포 연달아 때려내면서 멀티 홈런 이걸 보고도 야 강정호 선수가 진짜 이 스타성이 있구나. 현지 팬들도 완전 뿅 가버리는 그런 활약을 펼쳐줬는데 사실 이 시즌에 이 많은 경기를 뛰지를 못했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은 부상도 조금 있었고 이 시즌 초반 복귀하는 것도 이제 5월 초반에나 이제 복귀를 했기 때문에 이 경기 수는 103경기로 많지 않았지만 21홈런을 때려내면서 장타율이 시즌 장타율이 0.5를 넘었다는 거. PNC 파크 여기가 그렇죠. 사실 투수구장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거를 고려했을 때 진짜 엄청난 홈런 수였고 단순히 162경기로 치환했을 때 21홈런을 103경기에서 기록했으면은 30홈런까지 노릴 수 있는 장타력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임팩트였죠. 그러니까 아시아 내야수로서는 최초로 20홈런을 또 넘어섰고 이제 시즌 21홈런을 기록을 했거든요. 맞아요. 이 아시아 내야수들은 메이저리그에서 성공할 수 없다. 장타력이 있는 선수가 없다. 이런 평가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뭐 이구치 선수나 뭐 다른 선수들이 그렇죠. 있긴 했었지만 이 활약이 오래 이어가지 못했고 결국엔 20홈런의 벽을 넘어선 선수는 없었다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 내야수도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홈런을 20개 이상 칠 수 있구나. 그리고 2015, 16 이때를 돌아보면은 투고 타저 리그였단 말이에요. 맞아요. 뭐 커쇼 선수도 굉장히 뭐 1점대 찍고 뭐 이랬었던 시즌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강정호 선수가 그런 투고 타저 상황에서도 굉장히 좋은 타격 성적을 기록을 했다.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2015년, 16년 성적을 조합해 봤을 때 2년 동안 WRC 플러스 그러니까 조정 득점 생산력으로 봤을 때 3루수 중에서 전체 6위였습니다. 진짜 대단하죠. 앞에 있는 면면을 살펴보면 MVP를 차지하기도 했었던 조시 도널슨이 있고요. 크리스 브라이언트, 그 다음이 맥 카펜터, 마차도, 터너, 강정호 순인데 카펜터까지는 강정호 선수보다 좀 더 잘 치긴 했었지만
사실 마차도나 터너와는 거의 비슷한 수치였습니다. 그래, 마차도가 133, 터너 선수가 131이었으니까 이 강정수 129였거든요. 네. 이 2년 동안의 활약은 사실 매니 마차도 그리고 저스틴 터너의 거의 비견되는 그런 3루수로서의 맞습니다. 활약을 타격에서 보여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에 강정호 선수를 좀 많이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 팀 분위기도 굉장히 좋았고 그렇지. 최근 피츠버그의 마지막 전성기라고 할 수 있었던 때가 이제 2014, 15, 16 요 세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앤드류 맥커친을 필두로 굉장히 또 활약했었던 선수들이 많았는데 뭐 면면을 살펴보더라도 앤드류 맥커친, 스털링 마르테, 닐 워커, 페드로 알바레즈 뭐 이런 선수들이 그렇죠. 있었고 게리콜도 아직 있었을 때고. 투수도 뭐 게리콜, 타이온, 프란시스코 릴리아노, AJ 버넷 뭐 리그 최고의 마무리였던 뭐 마크 멜란슨 선수도 이때 당시에 이제 피츠버그에 있었던 걸로 제가 그렇죠. 기억을 하는데 이 그러다 보니까 팀 분위기도 굉장히 끈끈하고 뭐 팬분들도 뭐 해적 뭐 레이즈 더 졸리 로저 뭐 이래가지고 이제 해적 깃발 이렇게 흔들면서 뜨거운 열기 응원을 많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때의 분위기를 잊지 못하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은 피츠버그가 결국 암흑기에 빠졌는데 이게 참 묘한 게 강정호 선수의 몰락이 피츠버그의 몰락의 직접적인 유일한 원인은 아니에요. 큰 원인이라고는 볼 수가 없지만 그 시기가 묘하게 겹쳤다는 것도 참 좀 마음에 남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불미스러운 사건 때문에 야구계로 다시 돌아올 수 없게 됐습니다. 전혀 뭐 이 강정호 선수가 정말 잘했으니까 뭐 아쉽네요.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본인의 과오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과응보라고 봐야 되겠죠. 맞아요. 인과응보라는 점은 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지만 이때 당시 15년, 16년에 보여줬었던 강정호 선수의 활약은 확실히 이제 메이저리그에도 남을 만한 이 기억에 남을 만한 활약이었다라는 점을 한번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은 강정호 선수의 과거 활약, 이 2015-16 시즌 얼마나 잘했던 건지 한번 다시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확실히 지금 최근에 이제 김하성 선수도 그렇고 또 최지만 선수도 그렇고 이 메이저리그에 있는 한국인 선수들이 잘 좀 기대보다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과거에 이 잘했었던 선수들에 대한 이 향수가 조금은 그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올 시즌 2022 시즌에 다른 이제 코리안 리거들도 다시 부활하는 모습, 다시 활약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기대와 함께 바람과 함께 오늘 방송 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